트럼프 1기 때 생각해 보면요. 하여튼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이 뭐 휴전선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3자 만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뭐 결과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아까 또 교수님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 실제로 정말 트럼프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보다 동북아 질서를 많이 바꾸거나 그럴 것인지는 또 조금 저는 시민으로서 그냥 일반 시민 예. 그럴까 회의가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로 하던 게 이제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이제 세부적인 데서 뭔가 장애에 부딪히기 마련 아닙니까? 뭐 북미 관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북한 핵 문제 같은 거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비교적 쉬웠죠. 그때는 그냥 겉으로 말만 이렇게 쭉 하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듬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가서 얘기할 때 주되면 이제는 그 전에 말로 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 들어가면 이제는 누가 먼저 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였고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만한 여건은 저는 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북한 쪽에서도 트럼프를 잘 몰랐고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뭘 할 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큰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탑을 만들어도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디 뭐 협정을 서명하더라도 이거 내가 나서가지고 그렇죠. 협정을 서명한 게 돼야 되는 거거든. 남이 해놓은 거에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김정은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까지 트럼프의 이거 뭐랄까 뭐 자기를 중시하는 이런 거 그죠? 에고 같은 거를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때 자기는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내적으로. 그리고 회담하기 바로 전날 밤을 새워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 정신도 네네네. 없고. 탄핵 청문회 청문회 예, 봤죠. 청문회 보고 있었죠. 자기 측근이 나오고 그랬죠. 맞습니다. 마이클 코엔이라고 하는 그 자기 개인 법률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그냥 장장 7시간 동안 받고 있는 걸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봤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다 양측이 다 안 돼가지고는 결국 소위 이제 하노이 노딜이라는 거는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공간이 분명히 앞으로 좀 열릴 가능성이 꽤 있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걸로도 보면 너 뭐 핵무기 이미 많이 만들었지 않냐? 이제 더 안 만들어도 되지 않냐? 야구나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핵무기 많이 가진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김정은 보고 야, 너 핵무기 다 내놔. 다 없애. 그래야지만 우리 관계 개선할 수 있어. 뭐 이런 접근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신축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뭐 대화가 좀 급문사를 탈 가능성도 있고 우리로서는 그런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게 꼭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이네요. 그런 발언은. 그런데 이제 핵보유국으로 완전히 인정은 못하죠. 그거는 뭐 NPT라고 하는 체제도 있고 그 대신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또 그거는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해 줬다는 말은 듣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김정은 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로 나갈게라고 하는 약속,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약속은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던져버리고 그냥 타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큰 원칙으로 세워놓고 아마 동결로부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미국 조야를 설득하지 못할 거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의원님 안 그래도 그 한미 FTA 우리 처음에 미국하고 시작할 때 그 참여정부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탈퇴하겠다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협상 하자고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지금 기존에 보던 미국 대통령들하고 달랐단 말이죠. 우리 그 무역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가장 우리를 아마 곤혹스럽게 하게 될 게 아마 그 기후위기, 동맹, 다자주의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 FTA를 원래 탈퇴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재협상할 거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무역 수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카밀라도 마찬가지,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나 아마 세게 되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아마 IRA 보조금을 믿고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한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걸 없애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미국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미국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 숫자를 세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자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계의 목소리를 빨리 정부가 흡수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IRA나 칩스법 같은 거는 다 폐기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보조금 우리 기업들한테 주는 거를 다 되돌리고 이러지는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이게 이제 일본의 일본 무역진흥기구 보고서예요. 네네. 보고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파리 협정을 재탈퇴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IRA를 철회하거나 수정 가능성이 있다. 근데 철회를 하려는 절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IRA에 기반한 기업의 설비 투자는 공화당의 지지 기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IRA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게 대체 일본의 보고서네. 그거는 뭐 우리로서는 고무적인 소식이긴 하네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근데 아마 굉장한 압박은 올 겁니다. 특히 아마 관세 이런 압박이나 이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렇군요.